오늘은 저의 수업 수강 후기를 좀 공유하려고 합니다. 이 내용은 일단 성적은 스피킹이 가장 큰 폭으로 올랐어요. 5.5에서 7.0으로 올랐고 수강 기간은 2개월 동안 수업을 등록하셨습니다. 꽤 단기간에 나오셨는데 어떻게 제가 수업을 했고 그리고 이 학생분의 백그라운드와 스토리가 어떻게 되는지 대략적으로 설명을 드릴게요. 일단 스피킹뿐만 아니라 네 과목 전체가 올랐어요. 그래야만 했던 게 보유 점수가 오버롤 5.5였고 만들어야 되는 점수가 오버롤 6.5였습니다. 그리고 이 수강생분은 영국 유학을 위해 파운데이션 코스를 마치셨고 최종 입학을 위해 보유 점수보다 조금 더 높은 점수가 필요하셨습니다. 그래서 영국에서 1년 동안 파운데이션을 하셨지만 여전히 혼자 준비하시는 것이 좀 어려우셨고 2달밖에 남지 않은 시점이어서 그 시점에서 리딩, 리스닝, 스피킹, 라이팅 네 과목을 모두 올려야 했어요. 그래서 회당 90분 수업으로 라이팅, 스피킹을 모두 다루고 리스닝, 리딩 수업도 같이 했습니다. 매 시간 네 과목을 한 건 아니고 초반에 리딩, 리스닝을 한 3회 정도 수업을 하고 그 이후로는 제가 처음 수업에서 리딩, 리스닝, 독학 방법과 효과적인 공부 방식을 알려드리기 때문에 그리고 문제풀이 스킬을 초반에 몽땅 알려드리기 때문에 그걸 적용해서 후반에선 독학으로 돌리시고 제가 숙제 검사만 했고요. 그 이후는 스피킹, 라이팅을 중심으로 수업을 했습니다. 목표 점수는 오버롤 6.5에서 이치 6.0이 필요했고 2년 전 마지막 시험에서 받은 점수는 오버롤 5.5였어요. 근데 이것도 2년 전이니까 이미 사용을 할 수 없고 다시 시험을 봐야 되는 거는 맞았어요. 그쵸? 그리고 2치 6.0의 가장 부족한 영역이 리딩, 라이팅, 스피킹이었습니다. 리딩, 라이팅, 스피킹이 처음에 저한테 오셨을 때 리딩은 혼자 캠브리지 문제를 풀면 5.5에서 5.0, 잘 봐야 6.0 그렇게 왔다 갔다 하는 상태였고 라이팅 5.5, 스피킹 5.5 이렇게 마킹을 했었어요. 근데 라이팅 스피킹은 6.0에 가까운 5.5였어요. 그 말은 영어 실력이 그래도 나쁘지 않지만, 충분하지만, IELTS에 맞춘 에세이를 쓰는 그 스킬과 전략이 약간 부족했어요. 스토리텔링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리고 감점 요소가 뭔지, 이런 것들을, 그런 것들에 대한 이해가 좀 부족해서, 라이팅은 몇 번만 수업을 하면 금방 6.0이 나오겠구나, 이러한, 어, 생각이 있었고, 스피킹도 스피킹은 음 영국에서 1년 동안 파운데이션 했으면 스피킹 당연히 잘해야 되는 거 아니야? 영국에서 살고 있는데 생각보다 많아요. 스피킹 5.5는 영국에서 1년이 아니라 고등학교 2학년, 3학년, 2년을 뭐 미국에서 다녀도 캐나다에서 다녀도 스피킹 5.5 꽤 나와요. 그런데 포인트들을 제가 찝어드리면 바로 6.0이 나오긴 해요. 딱 그 정도였어요. 포인트를 잘 찝어드리면 금방 6.0이 나오시겠구나. 그런데 이제 이치 6.0을 받으셔야 되고, 시간이 조금, 2달이 아니라 한 6개월 정도 있었으면 아마 혼자 공부하셔도 점수가 나오실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시간이 너무 부족하니까 2개월 안에 점수를 안 만들면 어떻게 됩니까? 디퍼를 신청해서 그 컨디셔널 오퍼를 내년에도 지원할 수 있게, 그러니까 내년에 영어 성적만 내고 입학이 가능하게 디퍼를 받거나 아니면 디퍼 허용을 안 해주면 내년에 다시 어플리케이션 단계부터 다시 진행을 해야 되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초조한 시간이에요. 그래서 아마 수업을 신청하셨을 거예요. 일단 결과부터 보여드리면 성적이 나왔다고 이렇게 카톡을 보내주셨어요. 밥을 못 먹고 기다리고 있었는데 점수 나왔다고 이렇게 왔는데 저도 바로 확인하고 와, 확인했다. 저도 눈물 나요.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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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눈물이
좀 그렁그렁 할 뻔했어요. 진짜 간절했거든요. 왜냐면 이분께서 어, 예를 들면 8월 3일에 성적을 제출을 해야 돼요. 그럼 마지막 시험 가능한 일자는 언제예요? 컴퓨터 베이스드라고 할 때 7월 28일, 27일. 그때는 봐야 되죠. 그 전에 나오면 제일 좋지만, 근데 마지막까지 봐야 했어요. 그니까. 그 마지막이 일요일이었어요. 시험이. 그리고 불안하니까 그 전날 토요일에도 신청을 하셨던 거죠. 토요일도 시험 보시고 일요일도 전 시험을 보셨는데 일요일이 마지막이었어요. 일요일에 점수 안 나오면 내년까지 가야 했어요. 근데 토요일 점수가 이날 전날에 나왔거든요. 근데 안 넘은 거예요. 전날에. 토요일 시험권은 오버를 6.5가, 오버를 6.5는 나왔는데, 리딩이 5.5가 나왔었어요. 그래서, 그 전날 거 안 나왔구나. 근데 진짜 저는 왠지 시험이 점수가 나올 것 같은 예감이 있었거든요. 우리 일요일에 좀 더 잘 보셨으니까 일요일에 점수 나올 수도 있어요. 이러면서 그랬던 기억이 나요. 연락을 했던 기억이 나요. 그래가지고 결국 이전에 2년 전에 가지고 있는 점수에서 대부분 1.0에서 0.5 이렇게 올랐어요. 스피킹 1.5점 이렇게 올랐어요. 근데 이게 어려운 이유가 네 과목을 단기간에 모두 올리는 게 쉽지 않아요. 왜냐면 공부 진짜 많이 하셨을 거예요. 공부량 많았어요. 그리고 또 스피킹 7이 스피킹 7과 6.5가 체감상 진짜 별로 차이가 없거든요. 이 학생에 대해서. 근데 15분 동안 내가 7.0의 실력을 보여주냐 말하는 15분의 시간 동안 보여줘야 되는 게 쉽지가 않아요. 그리고 스피킹 7을 많이 목표하시지만 쉽지 않은 점수긴 하죠. 근데 이것도 스피킹도 2달 만에 만드셨고 너무나 고생을 많이 하셨어요. 수강생분께서 수업을 한 번도 안 미루시고 숙제도 빼먹지 않고 해주셔서 달성할 수 있었고요. 주말에 뭐 하세요? 라고 물어보면 맨날 공부해야 된다고 눈에 이제 슬픔이 가득하셨어요. 진짜 마지막 시험까지도 한계가 5.5가 나. 그러니까 일요일에 점수는 넘었는데 토요일 점수는 안 넘었으니까 하루 만에 뭐 얼마나 실력이 많이 올랐겠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토요일은 스피킹 6.0인가가 나왔었어요. 6.5인가 6.0 나왔었고. 그 하루 만에 어떻게 그 스피킹이 갑자기 1.0이 늘겠어요. 음, 약간 운도 좀 좋았어요. 이제 직접 써주신 수강 후기 내용인데요. 스피킹은 일상 대화와 다르게 시험은 조금 더 긴장이 되고 평소에 파트 2에서 끊기지 않고 말하는 게 생각보다 어려웠습니다. 이전 스피킹 점수가 5.5인 상태에서 선생님이랑 수업을 하면서 첫 번째 시험에서 6.0을 받고 마지막에는 7.0을 받았습니다. 숙제로 토픽을 준비해오고 연습해오는 것, 그리고 수업 시간 때 시험처럼 말해보고 중간중간 피드백 받기. 이렇게 했었어요. 고급 대체할 수 있는 어휘들을 배우면서 실전에서 꼭 사용해보려고 노력했습니다. 음, 제가 피드백 드리면 이제 이 단어 이렇게 바꿔서 말하세요. 이런 표현으로 쓰세요. 이렇게 자연스러운 표현 알려드리면 그걸 다음 시간에 적용해서 준비를 해주시는 분이셨어요. 진짜 노력 많이 했죠. 기출을 미리 다루어 보고 가는 게 정말 중요하다는 것을 느꼈는데요. 기출은 아니고 예상 문제를 다뤘어요. 처음에는 공부 학습량이 적어서 시험을 봐도 모르는 문제들이 많았는데 두 번째 시험 그리고 마지막 시험 볼 때는 정말 수업에서 했던 것들만 나왔기 때문에 자신이 있었습니다. 마지막 시험 보시고 스피킹을 좀 잘한 것 같다라고 하셨었거든요. 음, 근데 딱 그 감이 맞았어요. 그리고 마지막 시험 볼 때 수업에서 했던 토픽이 조금 나왔었어요. 나왔었고, 그래서 약간 운이 좋았죠. 그 다음에 라이팅도 그전에는 5.0에서 5.5였는데 확실히 숙제로 쓰고 많은 기출들을 다루어 보니까 실전에서도 쓸 수 있는 어휘와 표현법이 많았습니다. 네, 실전에서 문제 유형마다 잘 쓸 수 있는 그런 세련된 표현들을 많이 알려드렸어요. 그런 거 너무 잘 적용하셨고,
리딩과 리스닝도 많이 부족한 상태여서 라이팅은 크게 열심히 하지 않았습니다. 맞아요. 6.0을 유지하는 게 목표이기 때문에 조금 더 가능성이 높은 리스닝 스피킹에 투자했습니다. 리스닝을 더 빡세게 올려서 오버럴을 끌어올리자 이거였고 스피킹은 6.0이 계속 나왔는데 6.5가 안 나오는 게 이상했거든요. 6.5가 안 나오는 게 좀 이상한 6.0이었어요. 근데 그럴 수 있어요. 6.0과 5.5가 되게 한 끗 차이기 때문에 그래도 마지막에는 7.0이 나왔어요. 어떻게 수업을 했냐면요. 수업 방식과 자료를 살짝 보여드리면 이게 타입 1인 거 보니까 처음에 첫 번째 시간에 썼던 에세이예요. 처음에 썼던 에세이인데 이제 어, 어떤 문제가 있었냐면 뭐 단어 같은 것들 단어 베이직한 단어를 좀 바꿔드리고 그다음에 스위치나 자잘한 어법 실수 좀 있었고 그다음에 반복되는 어휘 바꿔드리고 그다음에 논리적인 문장 간의 연결 IELTS는요 영어 시험이 아니라 영어로 쓰는 논술 시험이라고 생각해야 돼요. 영어로 쓰는 논술 시험이에요. 그래서 이 에세이가 한 문장 한 문장 다 계획된 의도적인 문장들이어야 돼요. 그냥 의식의 흐름대로 생각나는 대로 쓰는 게 아니라 바디 원의 첫 번째 문장은 뭐가 들어가고 두 번째 문장에서 뭘 쓰고 세 번째 문장에서 어떻게 쓰고 이런 구조와 공식이 약간 있어요. 그러니까 공식이라는 거는 쉽게 에세이를 쓰기 위해서 제가 만들어 놓은 공식이 있어요. 그런 것들을 그런 구조를 많이 잡아드렸고 287자 글자 수 충분하게 쓰시고 그런데 태스크 어치먼트 코에서 코이즌 렉시컬 그래머 이거 다 5점에서 5에 해당이 되는데 문장과 문장의 연결성도 약간 부족하고 저기 태스크 어치먼트는 내용을 약간 바디 1이나 바디 2가 내용을 약간 비껴갔나? 뭐 그랬을 거예요. 렉시컬 애매했던 점수고 그래머는 일단 broken sentence가 조금 빈번했어요. 그러니까 문법이 가장 약했던 영역이기도 했어요. 그러니까 리딩도 어려웠고 라이팅도 어려웠어요. 문법 때문에. 긴 문장 해석이 안 되니까 긴 문장을 잘 못 쓰죠. 그리고 긴 문장을 쓸 때 틀리죠. 근데 틀리는 게 뭐 덜을 빼먹거나 이런 사소한 실수가 아니라 해석이 안 되게 틀리는 거예요. 해석을 못하게. 그런 실수가 그래머 5를 만들어요. 5.5에서 5.0으로 마킹을 했다가 이거는 마지막 거예요, 마지막. 마지막 에세이를 제가 가져온 건데 마지막 에세이에서도 여전히 좀 고친 게 있지만 고친 코렉션은 항상 있어요. 항상 고칠 건 있어요. 마지막 점점 실력이 나아지면서 5.5에서 6.0으로 마킹을 했었던 기억이 나요. 음, 6.0에서 별로 안 떨어지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고 예시가 생각이 안 나서 조금 문제에서 요구한 답변에서 좀 빗나갔거나 그러면 5.5가 나올 수도 있는데 오프 토픽이 아니면 6.0이 안정적으로 나오겠다라는 마킹을 제가 했었어요. 음. 엑셀 마킹 두 가지 방식이에요. 영어 자체를 고치는 거랑 IELTS에서 원하는 글쓰기를 하는 거. 두 번째는 이제 논리적인 글쓰기를 배우는 거. 첫 번째는 영어 자체를 고치는 거예요. 챗 GPT가 그 코렉션을 잘하긴 하는데 챗 GPT는 영어만 고쳐요. 영어만 고쳐요. 근데 2번이 코렉션이 되지 않으면 점수가 어느 점수에서 멈추게 돼요. 멈추게 돼요. 영어 실력은 모르는 것 같은데. 그래서 이 두 가지 코렉션이 다 들어가야 돼요. 그리고 스피킹 수업 방식은 스크립트를 준비해 주시면 이제 첨삭을 해드리고 아니면 수업 때 모의 테스트처럼 질문에 답변을 하시고 제가 틀린 부분 받아 적어요. 이렇게요. 그럼 더 올바른 표현, 자연스러운 표현들을 알려드리고 그 토픽에서 쓸 수 있는 어휘나 이디엄, 콜로케이션 이런 것도 알려드려요. 예를 들면 Is it difficult for you to stay focused on something? 이런 질문이 나왔어요. Are you a focused person? 이런 질문에
까만색 글씨가 준비해 오신 답변이에요. 이렇게 파란색이 제가 코렉션 해드리고 추가한 부분이에요. 추가한 부분. 스피킹에서 그렇게 어려운 단어를 쓸 필요가 없어요. 막 라이팅처럼 어려운 단어 쓸 필요 없어요. 제가 코렉션 한 거 보세요. 다 쉬운 단어 아닙니까? 이 답변도 사실 진짜 세련된 답변이에요. 7.0에서 8.0까지도 받을 수 있는 답변이에요. 자, 이렇게 수업을 했습니다. 스피킹은 무조건 단어 싸움이에요. 그리고 실전 연습이 가장 중요해요. 네, 단어를 알아야, 그 표현을 알아야, 그 상황에서 표현을 알아야 말을 할 거 아닙니까? 그쵸? 그리고 어느 정도 문법의 지식이 있으면 단어를 알았을 때 내가 문장을 만들 수 있어요. 근데 단어만 많이 알면요. 말할 때 끊겨요. 계속 생각하면서 말해야 되고. 실전 연습이 그래서 중요해요. 그래서 스피킹 수업할 때는 최대한 실제 시험 보는 것처럼 테스트를 많이 해요. 그리고 숙제도 이거를 코렉션 받은 것을 달다 외우라고 하지 않아요. 외우는 거 위험해요. 외우는 거 위험하고 이 코렉션 받은 문장을 한 10번 읽고 반복해서 10번 읽고 그리고 내용이 약간 기억이 날 거 아닙니까? 그 내용을 다시 소리내서 안 보고 말해보기. 이게 숙제예요. 그러면 이걸 매일매일 하면 그 수업 때는 대부분 한 80% 정도 외워져 있어요. 그리고 일부러 외우려고 하지 않고 내가 10번 읽기만 했기 때문에 뭐랄까 어려운 문장은 쉬운 문장으로 다시 나오기도 하고 좀 까먹어서 생각이 안 나면 좀 자연스럽게 퍼즈가 나오면서 또 다음 문장을 이어가기도 하고 그렇게 수업을 해요. 리딩 리스닝 수업도 했어요. 이분도 처음 1, 2회는 리딩 리스닝 수업을 하셨어요. 그래서 유형별 공략 방법이라든지 오답 소크 스킬 같은 거 알려드리고 이렇게 했습니다. 제 수업의 목표는 가장 빨리 여러분의 점수를 만들어 드리는 거예요. 제 수업의 목표는 여러분이 빨리 저와 헤어지는 거예요. 빨리 수업을 끊는 거예요. 끊는 거. 왜냐면 IELTS 영어라는 것은 시험 영어 준비이기 때문에 약간 피가 말리는 시험입니다. 영어 실력도 무조건 올려야 되고 막 토익처럼 그런 전략이 막 마법 같은 전략은 사실 없어요. 그리고 데드라인 있잖아요. 이게 막 7월, 6월, 5월까지 시험을 보고 있으면 진짜 불안해요. 그래서 저희 수업의 가장 중심은 제가 수업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은 일단 성적을 빨리 만들어 드리는 거예요. 근데 성적을 빨리 만들어 드리려면 절대 공부 시간이 많아야 돼요. 이거는 부정할 수가 없어요. 절대 공부 시간이 안 채워졌기 때문에 성적이 안 오르는 걸 수도 있어요. 근데 나는 절대 공부 시간 진짜 많다. 나는 1년 동안 매일 2시간씩 공부를 해왔다. IELTS를 1년 동안 매일 1시간씩 공부를 해왔다. 근데 점수가 안 나온다. 그런 사람은 저를 만나면 한 달 만에 점수 올라요. IELTS에서 원하는 공부 방법을 조금만 배우시면. 근데 그런 게 아니라 공부한 지 한 달 됐다. 혹은 지금 처음부터 시작을 하려고 한다. 그러면은 채워야 되는 절대 시간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제 수업의 특징은 공부량 많다예요. 테스트를 봅니다. 그러니까 점수가 빨리 오릅니다. 그래서 어려우신 분들, IELTS 공부하시는데 어려우신 분들 빨리 수업 신청하시고 저한테 상담 받아보시고 상담만 받고 수업 안 해도 되니까 어떻게 가르치나 어떤 솔루션이 있나 궁금하시면요 상담을 신청해 보세요. 아시죠? 그러면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